선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선사시대는 무슨 뜻이다? 선, 먼저 선, 사, 역사.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른다. 맞지? 그러면은 화석에 있어,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에서도 이런 것은 있어.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가 있듯이 지구에서도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가 있어. 근데 역사라는 표현이 지구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해. 우리 입장에서는 문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기록이 남게 되었잖아. 그래서 이 기록을 역사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지구는 문자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럼 기록이 안 남잖아. 근데 그래서 지구의 입장에서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수단이 문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야. 그것이 뭐다? 화석이다.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질 시대를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화석.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를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인류 역사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 선사시대가 있다. 어떤 시대?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 그러면 그 아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었다? 문자의 발명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게 돼? 문자 이후로 고대, 그럼 중세시대,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지? 뭐가 중요했다? 문자의 발명이 중요했다. 그죠? 자, 지구 역사에서는 요거랑 대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 일단 시대 이름 말고 이거부터 써보자. 지구한테 있어서 문자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 기록의 역할을 화석이 해준다라고 했어. 그래서 화석이 남고 안 남고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화석이 남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선 캄브리아대라고 합니다. 선 캄브리아대. 이 대는 시대를 얘기하는 대자야. 캄브리아는 고생대에 가장 먼저 있었던 시기고, 선은 먼저 선자야. 고생대고 뭐고 모르는데요. 아, 괜찮아. 곧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캄브리아대라는 어떤 시기보다 더 앞섰다라는 뜻이기는 해. 오케이? 그래서 선캄브리아대에서 화석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걸 뭘로 나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뭔가 이름도 되게 인류랑 비슷하죠. 선사시대, 선캄브리아대, 고대, 중세, 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참고로 지금이 신생대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시작해서 한 1억년, 2억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오늘이 신생대야. 오늘도 신생대입니다. 되겠죠? 자, 인류 역사, 지구 역사를 비교를 해봤고, 중요한 것은 뭐다? 이 화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쓴 이유는 화석이 뭐다? 지구 역사의 역사책 역할을 한다. 문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화석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화석의 생성 과정. 자, 밑에다가 화석이 뭔지부터 설명하자. 화석이 뭔지. 방금 설명했잖아요. 아니, 디테일하게 좀 정의스럽게 설명을 해보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석이라고 하면 과거 생물의 유해나 배설물 등이 지층에 남은 흔적, 이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석이 들어가지만 꼭 석일 필요는 없어. 졸과 비슷한 형태로 남아있으면 돼. 과거 생물의 유해나 배설물 등이 지층에 남은 흔적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납득이 되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렇게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으나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화석의 생성 과정. 화석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자, 첫 번째. 일단 죽는 거부터 쓸까? 0부터 쓸게. 0부터. 아, 시끄러. 잠시만, 진동 좀 끌게요. 잡았어. 자, 죽음. 0번째, 죽음이 일단 일어나야 돼. 자, 죽어서 유해가 쌓였어요. 옆에다 그릴게요. 죽음.
너희 그림은 안 그려도 돼. 못 그릴 테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죽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죽었어. 누워있어. 오케이? 자, 죽었어. 자, 첫 번째, 퇴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퇴적. 누가 퇴적되느냐? 이 위에 싹 하고 쌓여야 돼. 싹 쌓여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퇴적이 일어나야 돼. 다음 층도 싹. 다음 층도 쌓여야 돼. 싹. 다음 층도 쌓여야 돼. 쫙.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위에 지층이 퇴적되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빠르게 쌓여야 돼. 빠르게 메모리 돼야 돼. 빠르게 메모리. 왜 빠르게 메모리 돼야 되냐? 얘가 공기 중에 드러나 있으면 공기 중에 수증기와 산소와 만나서 썩기도 할 거고, 그러면 이 형체가 보존이 안 되기도 할 거고, 어떤 작은 동물들이 이거를 먹이 삼아서 뜯어먹기도 할 거고, 그럼 형태가 보존이 안 돼. 그럼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 뼈도 물고 도망갈 거고. 그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사체가 빠르게 메모리 돼야 돼요. 오케이? 빠르게 메모리 돼서 지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처음에 가벼울 때는, 지층이 별로 안 쌓일 때는 이 형체가 유지가 되다가 많이 쌓이게 되면 짓누릴 거 아니야? 형태가 유지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쌓이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된다? 이 내부에 이 모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지층, 이 땅이 이 모양으로 굳어지게 돼요. 이 유해 모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퇴적이 돼서 오랜 시간 퇴적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다 무슨 과정을 거치냐? 요 안에가 드디어 이제 변성을 합니다. 땅 속으로 내려가기도 할 거고,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할 거고, 고온 고압에 노출되기도 할 거고 하니까 이 내부가 변성이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변성이 돼서 성분이 변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해? 석유 혹은 석탄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이 내부가 변성이 돼서 다른 물질이 되거나 빈 공간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채워져? 계속 빈 공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성분이 채워집니다. 다른 성분. 여기에 아예 다른 성분이 채워져. 이것은 용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아예 지하수가 흘러다니다가 석회암이 채워질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성분이 채워져. 이걸 뭐라고 한다? 화석화 과정. 이 화석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야. 변성이 돼서 내부가 빈 공간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라거나 이런 화석화 과정을 거칩니다. 되겠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것을 밖에 화석으로서 드러내게, 화석이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야? 우리의 관점이야. 우리한테 화석이 되려면 발견이 돼야 돼. 발견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땅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묻혀 있어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융기라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3번. 집안이 융기해야 됩니다. 융기라는 것은 이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솟아오르는 거야. 솟아오르는 걸 얘가 지우고 솟아오르는 거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반대로 옆에 있는 것들이 침강한 것처럼 그릴게. 옆에 있는 땅들이 가라앉은 것처럼 바꿔서 그릴게요. 이거 올려서 다시 그리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옆에 있는 땅이 내려앉은 것처럼 대신 그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이렇게 양쪽의 지층이 내려앉게 됩니다. 자, 여기도 대충 그릴게요. 마찬가지로 양쪽의 지층이 이렇게 내려앉게 됩니다. 그럼 위로 튀어나왔네? 이제 무엇이 불기 시작해? 바람이 불어요. 물도 쳐요. 비도 내려요. 여러 개 흘러다녀요. 동물이 지나다녀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깎이기 시작합니다. 깎이기 시작해. 바람과 물과 각종 날씨와 동물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깎이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 화석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화석이 이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면은, 여기 뭔가 다르게 생겼네 하고 사람이 발견하면 발굴을 시작하겠죠. 이게 화석이 되는 과정이에요. 되겠지? 자,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집안 융기돼서 풍화 침식. 집안에 풍화와 침식이 벌어져.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석이 드러남.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이제 사람들이 이걸 발굴하면 공룡 화석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좋은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 그렇게 보도록 하고, 방금 내가 그림으로 과정 보여줬으니까 이해는 됐을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울게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고요. 자, 두 번째, 화석이 잘 생성될 조건.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입니다. 딱 한 문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야. 자, 어떤 게 잘 생성될까라는 것은 우리가 왼쪽에 본 저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돼. 저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돼. 오케이? 자, 퇴적. 내가 특히 강조했지. 어떻게 퇴적이 일어나야 돼? 빠르게 퇴적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퇴적이 일어나야 된다? 자, 첫 번째, 빠르게 매몰돼야 돼. 빠른 매몰이 일어나야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단풍나무 잎, 무슨 나뭇잎, 혹은 연체동물 플라나리아, 개구리, 이런 애들이 화석이 잘 될까? 뭐가 화석이 잘 되겠어? 단단한 피부 혹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 애들이 오래 살아남겠지. 지층의 눌림에도 불구하고. 되겠지? 뭐가 유리하다? 화석으로 남기 유리합니다. 단단한 신체 부위가 있으면 화석으로 남기에 유리해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출석 한번 불어야겠다. 김서윤, 서윤이, 우승아, 승아, 이승준, 승준이, 혜림이, 조한희, 규미수연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여기 이미 적혀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화석화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나친 고온과 고압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석화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고온 고압 같은 환경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야. 되겠지? 자, 네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왜? 개체수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화석을 많이 발견했지만 발견한 화석이 많을까, 발견 못한 화석이 많을까, 아직까지? 아무래도 못한 화석이 많겠지. 이 어마어마하게 대규모의 지각에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는 아직 매몰되어 있어서 묻혀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을 거야. 그럼 그 와중에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체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화석이 되는 것도 그나마 있을 것이고, 화석이 되는 게 그나마 있어야 발견한 게 하나라도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되겠죠? 다른 말로 오랜 시간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고. 되겠지? 그래서 화석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변성을 겪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단단한 껍질 같은 것이 있으면 좋고, 빠르게 화석화 과정이 일어나면 좋고, 개체수가 많으면 좋고,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진짜로 암기를 수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화석의 종류. 자, 화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자, 일단 시상화석이라는 것과 표준화석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볼 건데, 자, 화석이 모든 지층에서 다 발견돼. 그러니까 이때 모든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기의 지층에서 다 발견돼. 예를 들면은 15억 년 전에 화석에서도 발견되고, 6억 년 전에 화석에서도 발견되고, 3억 년 전 지층에서도 발견되고, 1억 년 전 지층에서도 발견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생물체는 모든 시기에 다 살았다. 이런 증거가 되겠지. 오케이? 근데
다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돼. 그럼 우리는 이 화석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이 생물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오랜 기간 지구에 존재했으나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녀석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반대로 자, 되게 전 지구에 다 분포하는데 한 2억 년에서 3억 년 사이의 지층에서만 잠깐 발견되고 말아. 전 세계에서 다 발견돼서 그나마 개체수는 좀 많기는 해. 하지만 특정한 시기의 화석에서 그 지층에서만 발견돼. 그럼 우리는 이 화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생명체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살았으나 굉장히 짧은 시간만 살다 갔구나. 살다가 멸종됐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나눠놓은 두 가지 종류가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입니다. 특징. 자, 시상화석은 어디서 발견된다? 시상화석은 뭘 대표하는 화석일까? 환경을 대표하는 화석이야. 그래서 시상화석의 특징, 자, 적어보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한다. 여러 시기의 지층에 걸쳐 발견. 여러 시기에 퇴적된 지층에 걸쳐서 발견된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 시기를 거쳤지만 특정 지역, 특정 환경의 지층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다? 아,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존재했으나 특정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보니 얘는 어떤 생명체다. 오래 살았으나 특정 환경에서만 살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고 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긴 시간 생존했으나 특정 환경에서 존재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화석이 발견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이 화석이 발견된다고 해서 이게 고생대다, 중생대다, 신생대다 어떤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 하지만 이 화석이 발견됐다면 적어도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환경을 알 수 있다. 과거 환경을 알 수가 있다. 단서가 된다. 여러 시기의 지층에 걸쳐서 발견됐지만 특정 지역이나 환경의 지층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긴 시간 생존했으나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석이 발견됐다면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자, 표준화석은 그 반대예요. 표준화석 같은 경우에는 자, 반대로 특정 시기의 지층에서만 발견. 플러스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두 말을 합치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러나 생존 기간이 짧았다.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 하나의 개체가 산 생애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종이 지구상에 있었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 그러고 보니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무엇을 추론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짧았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정보는 몰라. 하지만 이 생명체가 굉장히 짧은 시기 동안 살았다는 거 아니까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생성 시기. 단서가 됩니다. 되겠죠? 자, 더 써야 됩니다. 특징만 본 거야. 특징을 통해서 무엇까지 본 거야? 알 수 있는 것까지 본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볼 겁니다. 종류. 화석의 종류.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자, 그러면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뭘 특정할 수가 있다? 환경을 특정할 수가 있다. 환경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별로 여러 생명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지. 환경별로 적어보죠. 환경별로. 자, 첫 번째 무슨 환경? 습지, 늪지. 여기서 산 거. 일단 시상화석은 시기적으로는 모든 시기에 분포해야 되니까 대부분 시상화석은 오늘날도 있는 애들이 시상화석이야. 되겠죠? 자, 습지, 늪지에 살았던 거 누가 있을까? 고사리. 자, 고사리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고사리 지금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고사리가 어디 산다는 거 우리가 알아 몰라? 알아요. 습한 늪지대에 산단 말이야. 그럼 과거에도 그랬겠지. 그러다 보니까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곳은 옛날에 어디였다? 습한 곳이나 늪지였다. 되겠지? 수륙의 경계쯤에 있는 늪지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습지나 늪지에 사는 생명체, 고사리. 자, 그 다음에 이거 물론 책에 있는 분이긴 해. 얕은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는 무엇이 산다? 산호가 산다. 지금도 그렇지. 깊은 바다 속엔 산호가 못 살지만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선 산호가 살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보고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니 여긴 옛날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겠구나. 자, 가끔 문제 이런 게 나와요.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기억. 산호가 옛날에는 산 위에서 살았다. 기억이 이렇게 나와, 실제로. 맞아, 틀려? 틀려. 그럼 반대로 뭐인 거야? 왜 그럼 그 산꼭대기에 있는 거야? 옛날에는 거기가 산이 아니라 어디였다? 바닷속이었다. 다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솟아났을 뿐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산호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교재에는 안 써있지만 자, 요거는 꼭 적진 않아도 돼. 사실에 기반했으나 통합과학에는 소개되지 않는 거야.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아, 물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나와. 근데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시상화석이라는 점은 안 나와. 일단 적지는 않아도 돼. 나중에 너네 시험 대비할 때 내신 들어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언급하면 그때 다시 얘기해 줄 거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도 돼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이따가 배울 건데 남세균이라고 하는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있어요. 그 광합성 생물은 광합성을 하거나 생명활동을 할 때 점액질 같은 걸 내뿜는단 말이야. 그 점액질이 진흙이나 모래에 엉겨붙어서 굳어진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야. 오케이? 남세균은 지금도 있어. 지금 바닷속에도 있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생존을 했고 다만 바닷속에만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어? 시상화석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엄청나게 오랫동안 생존을 했고 다만 바닷속에만 있기 때문에 시상화석에 해당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었으나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없고 일부 교재에서만, 일부 시중 교재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지는 말라고 한 거야. 학교에서는 언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얕은 바다나 갯벌. 얕은 바다는 뺄게요. 위에 이미 썼으니까. 갯벌이라고만 쓸게. 갯벌에 뭐가 존재할까? 조개화석이죠. 시상화석은 이렇듯 환경을 대표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는 화석들이 다릅니다. 되겠지? 고사리가 발견됐다면 아, 여기 옛날에는, 지금은 바닷속인데 옛날에는 습지나 늪지였구나. 산 꼭대기에서 산화석이 발견되면 얘가 지금은 산 꼭대기지만 옛날에는 바닷속에 있었겠구나. 그리고 어디 평지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조개가 발견돼. 그러면은 아, 조개가 옛날엔 땅을 걸어 다녔구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 집 앞마당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바다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표준화석은 뭘 대표한다?
시기를 대표해. 그러면 표준화석은 뭘로 나눠봐야 돼? 시대별로 나눠봐야 돼. 자, 먼저 선캄브리아대라는 시기가 있어요. 선캄브리아대는 우리 교재에도 안 나와 있어. 하지만 나는 적을 테니까 너희는 적지 마. 이건 역시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면 그때 적어줄 거야. 근데 왜 선캄브리아대 화석이 소개가 안 돼 있냐? 통합과학에서 뭐라고 가르쳐? 선캄브리아대는 화석이 남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단 2개의 화석이 등장하기는 해요. 등장하기는 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과 그 방금 얘기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존재를 해. 근데 여기 화석, 시성화석, 표준화석 구분할 때 잘 안 넣더라고. 오케이? 자, 나는 그냥 대충 한번 적을게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외워야 되지만 표준화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럼 굳이 왜 적어줍니까? 나중에 적어주지. 난 눈으로 보면 좋잖아. 아,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저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좋잖아.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약간 한 곳에 정착해서 그 자기 신체 부위를 그 모래에다 파묻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해면체 같은 거야. 해면체. 해면체는 약간 해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은 없어요. 얘가 진화해서 다른 종으로 분화된 다른 종들은 있지만 원래 옛날에 있었던 이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없어. 그래서 멸종한 거야. 이 시기에만 살았던 거야. 선캄브리아대 때만 살았던 거야. 그래서 나는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에는 뭐부터 나와 있어? 고생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고생대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 나와 있어? 교재에는 삼엽충, 갑주어, 완종 이렇게 세 개 나와 있지? 이 3개만 알면 돼요. 삼엽충. 이따가 시대별로 특징을 정리할 거지만 고생대 하면 너희는 머릿속에 양양충충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양양충충, 물고기 이런 것들. 오케이? 삼엽충, 방추충, 갑주어, 양양충충, 물고기 이런 것들. 여긴 방추충은 또 안 나와 있네. 아무튼 완종류. 완종류까지. 자, 그리고 중생대. 중생대는 너희한테 사실 가장 익숙한 곳이야. 주라기, 백악기, 트라이아스기 라는 시기야. 그 3개로 구분되는 시기가 이제 중생대입니다. 그럼 이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주라기가 등장하네. 주라기는 뭐가 살던 시대야? 너희가 알기로? 공룡. 그래서 이 중생대 때 화석은 시기를 나타내는 화석은 공룡이나 무슨 화석? 암모나이트. 마지막 신생대. 선생님 신생대 지금도 신생대잖아요. 아니 맞기는 맞는데 신생대 초기에 그래도 초기에만 살았던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 화폐석이나 매머드. 이 내 수업 들은 친구들 들은 적 있을 텐데 매머드랑 맘모스랑 차이점이 뭐게? 매머드랑 맘모스랑 차이점이 뭐게? 없지. 똑같은 거지. 매머드 스펠링이 어떻게 돼? 매머드. 읽어봐. 맘모스. 맘모스랑 매머드랑 똑같은 거야. 맘모스가 콩글리시지. 오케이? 매머드가 올바른 표현이고, 자, 매머드, 맘모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식 명칭으로 매머드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신생대 때는 지금은 매머드 있어? 없어? 없어. 매머드의 조상이래. 매머드의 그 나중 모습인 코끼리 같은 것들은 남아있지만 매머드는 없죠. 그래서 매머드나 화폐석도 지금은 없어요. 이 이름이 왜 화폐석이냐? 고대인들이 화폐로 사용해서 화폐석이야. 우리 교재에 있는 내가 프린트 해준 거 보면은 화폐석 동그랗게 생겼죠? 나중에 검색해보면 좀 더 이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납작하고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 화폐로 사용했었어. 실제로 그 석기시대 이럴 때. 그래서 화폐석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슬프게도 다 외워줘야 됩니다. 여기 적힌 거 다 외워줘야 돼. 여기 있는 거. 너무 슬프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딱 깔끔하게는 못 주고,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뭐라 해서 고생대는 뭐다? 충충이들이다. 물고기나 충충이들이 살았다. 중생 때는 그냥 애들이 굳이 외우는 거 알려고 해서 모공이라고 했었어. 모공. 암모나이트랑 공룡이니까 모공. 오케이? 여기는 그냥 모르겠어. 그냥 외워줘야 돼. 화폐석 매머드.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면 좋은데 어쨌든 결론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봤자 한 3문제, 2문제, 3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거 맞추려고 우리가 학원 다니는 거잖아. 그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 대충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4번.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방금 실컷 얘기했죠? 뭘 알 수 있어? 지층의 생성 시기.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누구야? 무슨 화석이야? 시대를 대표하는 거, 표준 화석. 두 번째, 지층의 과거 환경. 과거 환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누구야? 시상 화석. 또 뭐도 알 수 있어?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어요. 과거의 기후도 알 수 있어, 때로는. 과거 기후. 되겠죠?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뭐야? 지층의 생성되신 환경, 생성 시기, 생물의 진화 과정, 과거 대륙의 이동. 대륙의 이동도 얘기할 수 있겠다, 대륙의 이동. 5번 대륙의 이동. 그러니까 여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재밌기는 해. 뭔가 이제 그려지는 것들, 역사를 보는 것들, 얘는 뭐 미디어에서 본 것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재밌기는 한데 막상 외울 게 많아서 좀 지겨운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 단어냐, 질려버린 단어. 다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봤어요. 화석에 대해서. 화석은 크게 어떻게 외울 것들이 어떻게 구분된다. 화석이 생성되는 원리, 잘 생성될 조건, 화석의 종류, 그 종류가 시사하는 바, 그 종류마다 환경이나 시대별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화석 예시, 그리고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걸 다 아셔야 돼. 되겠죠? 이렇게 한 파트가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 그거 하기 전에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거까지만 볼게요. 이거 지우고.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한번 소개가 되어 있어.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전혀. 하지만 늘 나와. 자, 여기에 발견 범위가 가로축, 세로가 발견되는 지층, 시기, 길이. 자, 어떤 화석이 발견되는 범위가 넓고 좁고 어떤 화석이 발견되는 시기의 길이가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고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A, B, C, D 중에서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 어디에 들어가면 될지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자,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시상화석은 뭘 알려준다? 환경을 알려준다. 환경을 특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시기적으로도 길고, 자, 환경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살았던 환경, 즉 존재하는 지층의 그 지역적 범위가 좁아. 그럼 환경을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만약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살았어. 그럼 얘가 이 지역에서만 발견된 이유가 짧은 시간 동안 생존했기 때문에 퍼져나가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환경에서만 살 수 있어서 그런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발견되는 폭도 좁은데 발견되는 시기도 짧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만 발견되는 이유가 짧게 살아서인지 아니면 그 환경에서만 살아서인지 모른단 말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좁고 짧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무의미한 화석 집단이야. 되겠지? 그럼 반대로 얘도 한번 보자. 발견되는 범위도 넓어. 전 세계적으로 발견돼. 그리고 시기적으로 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견돼. 그럼 우리는 또 이것도 뭐로 사용할 수가 있어? 사용할 수가 없어. 정보로 활용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일단 환경적으로 넓은 범위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분포할 수가 있어. 그럼 얘가 발견됐다고 해서 과거에 딱히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게 특정이 돼, 안 돼? 안 돼. 어디서나 발견되니까 얘가 발견됐다고 해서 얘가 추웠을 것이다, 더웠을 것이다, 바다였을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어디에나 있는 놈이니까.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시기에 다 존재했던 놈이기 때문에 얘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 지층은 고생될 거다, 중생될 거다, 신생될 거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보로서의 큰 의미가 없어. 그럼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건 누구야? A와 D야. 만약에 발견 범위는 좁은데 오랜 시간 생존했다. 그러면 생존은 문제가 안 되는구나. 생존 시기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뭐가 문제가 되는구나? 발견되는 범위가 좁은 걸 보니 환경을 말해주고 있구나. 특정 환경에서만 살 수 있구나. 이런 단서가 나오겠지? 그럼 특정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화석 뭐라 그래? 시상화석. 되겠지? 자, 반대로 D는 뭐가 되는 거야? 발견 범위는 넓어. 즉 모든 환경에서 살 수 있어. 하지만 시기는 짧아. 그럼 얘는 생존 시기가 되게 짧았어. 번성 시기가 짧았고 환경적으로는 모든 환경에 다 분포할 수 있으니까 얘가 발견되는 지층에 뭘 할 수 있어?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되겠지?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런 화석 뭐라 그래?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해. 이 간단한 그래프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단골로 나와요.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 안 알려주고 AD라고 적어놓고 이제 문제에 뭐가 나와? A에 해당하는 화석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더 딥하게 들어가면 A에 대한 화석의 생성 시기와 그 시기에 적합한 화석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돼? 여기가 시상인지 여기가 시상인지 여기가 표준인지 여기가 표준인지도 알아야 되고 얘가 시상 화석은 각 환경별로 발견된 화석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표준 화석은 시기별로 생성된 화석 말할 수 있으면 돼. 그렇겠지? 한번 정리를 더 하면 지워버린 거 정리 다시 해볼게. 시상 화석은 환경을 특정한다. 고사리가 발견되면 옛날에 늪지대였겠구나. 오케이? 산호가 발견되면 옛날에 얕은 바다였겠구나. 조개가 발견되면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 자, 표준 화석은 뭘 특정해? 시기를 특정해. 만약에 삼엽충이나 갑주어 이런 것들이 발견돼. 완종류가 발견돼. 참고로 이 완종류라는 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완종류는 조개 같은 애들을 얘기해요. 조개 지금도 있잖아. 그럼 고생대를 특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완종류는 그 시대에만 살고 멸종한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그들의 자손들은 있어. 조개 형태로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완종류는 이미 멸종한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좀 과장을 해보면 지금은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조개는 대부분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지? 일부 완종류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멸종하고 일부 종이 살아남아서 지금과 같이 이런 애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완종류가 표준석이라고 했는데 고생대에서만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조개 있잖아요. 조개가 완종류라던데요? 이런 시비는 걸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조개는 그때 살아남은 몇몇 종의 자손일 뿐이고 대부분의 완종류, 이런 완종류들이 그 시대에 멸종했기 때문에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되겠죠? 통합과학이 원래 그래. 정확한 정보를 안 주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포인트가 많아. 근데 우리는 어쨌든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준 대로 받아들이면 돼. 팩트를 탐구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또 표준화석 다시 읽어보자. 고생대 때는 뭐? 완종류, 갑주어, 삼엽충. 오케이? 다 어디 사는 거야? 물 속에 사는 거야. 삼엽충도 물 속에 사는 거야. 알겠죠? 자, 삼엽충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네요. 삼엽충. 오케이? 왜 징그러? 가끔 그런 애들 있다. 이거 진짜 보기 힘들어하는 애들은 내가 그리면 빨리 지우라 그래. 지우세요 선생님. 지우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유난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보기 싫다는데 뭐 어떡해. 아무튼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완종류. 자, 중생대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물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공룡과 암모나이트. 모공이라고 외우라 그랬지? 공룡과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매머드와 화폐석. 오케이. 됐어? 뭐 필석이면 종종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역시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면 외우고 언급 안 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라서 되게 좁은 그 디테일한 것들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보고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질시대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화석에 대한 것은 모두 봤어요. 화석이 시사하는 바도 봤고, 생성 조건도 봤고, 잘 생성될 조건도 봤고, 과정도 봤고, 종류도 봤고. 되겠죠? 이제 지질시대 넘어갑시다. 화석을 다 봤고요.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먼저 얘기한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질시대. 자, 우리는 네 가지로 구분된 시대를 배웁니다. 좀 오버해서 그렸는데 사실은 여기 길이가 훨씬 깁니다. 약 한 80 몇 % 정도가 아니다, 팩트를 기반하자. 너희들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니까. 앞에 처음에는 선캄브리아대가 굉장히 길고 뒤로 갈수록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느낌. 자, 여기가 뭐? 선캄브리아대. 여기 자소서에 메디컬 쓴 사람. 약 썼지? 응. 의 썼어? 약 썼어? 응. 갑자기 왜 생각났냐면, 이 캄브리아대라는 게 언제냐? 이 뒤에 오는 고생대의 가장 앞쪽 시대야. 우리는 크게 4개로만 구분하거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4개로만 구분하는데 사실은 전체 시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하나, 둘, 3개로 구분되어 있어. 무슨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의 시기가 또 세부 구분이 돼 있고 하나하나의 시기가 또 세부 구분이 돼 있고 이게 다 세부 구분이 돼 있어. 그래서 고생대에도 캄브리아기, 뭐 페르모시기기, 오비도스기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배우려면 지구과학을 수강하면 돼. 너네가 내년 이맘때 2학기 올라갈 때 지구과학을 포고해서 2학년 올라갈 때 지구과학과 생명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1학기 때는 통합과학과 통합과학 1, 2를 다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해. 포고해서. 너무 힘든 짓거리야. 준비하는 선생님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마 학교 선생님도 힘들 거야.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2학기 때 뭘 배워? 물리와 화학을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 듣게 만듭니다. 물리학을 다 들어요. 2학기 때 드디어 선택 과목인데 물리의 상위 과목과 화학의 상위 과목과 지구과학과 생명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11기는 이례적으로 거의 역대급으로 메디컬 지원자가 가장 없었던 곳이라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거의 6대4 정도야. 근데 보통 생명과학이 거의 8이고 지구과학이 2밖에 선택을 안 하는 과목이거든. 심지어 9대1인 시기도 있고. 네, 올해는 좀 많이 선택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생명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지구과학을 듣게 되겠지. 지구과학을 듣게 되면은 그걸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캄브리아기, 오비도스기, 무슨 페름기 등등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벌써 지겹지? 자, 쓸데없는 얘기고. 자, 이 캄브리아대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게 되었다? 고생대의 가장 앞쪽 시기가 이름이 뭐다? 이게 캄브리아기다.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보다 더 먼저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대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는데 이 시기를 나누는 구분은 뭐가 되냐? 대표적으로 지각변동입니다. 대멸종 혹은 지각변동. 엄청나게 큰 생태계적 변화가 있었거나 엄청나게 큰 지각변동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 시기가 나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근거로 해서 나뉜다. 근데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시대는 대표적으로 지각변동이 크게 일어나거나 대멸종이 크게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시기를 바뀝니다. 되겠죠? 이렇게 4개의 시기가 있다고 배우면 되고 선캄브리아대는 특징이 뭐냐? 우리 여기다가 꽉 채울 만큼 뭐 하나를 쓸 거야. 오케이? 자, 그거에 앞서서 선캄브리아대는 화석이 잘 없어요. 쓰지 않아도 돼. 화석이 거의 없다. 그리고 누가 등장했다? 남세균이 등장했다. 이 남세균이라는 녀석이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세균은 최초의 광합성 생물로서 물속에서 참고로 선캄브리아 때는 육상 생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싹 다 뭐야? 싹 다 바닷속 생물이었어.
어느 시기쯤에 바닷속 생물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서 남세균이 생겼고 남세균이 생기기 전에는 광합성이 없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뭐 가지고 호흡을 했냐? 질소 같은 것들을 호흡을 했어. 그럼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그럼 번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세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효율이 구린 호흡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질소 호흡을 하고 있었어. 이것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구려서 삶을 잘 살 수가 없고 에너지도 잘 낼 수가 없고 오래 살 수도 없어. 생명체가 진화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번성하지 못했어. 근데 어느 순간 남세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바닷속에 산소가 풍부해졌어. 그럼 산소로 에너지를 내기 시작해. 효율이 굉장히 기깔나. 이전의 방법에 비해서 엄청나게 효율이 좋아져. 29배 정도 좋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아져서 번성하기가 쉬워져. 생명체 개체수가 많아지기가 쉬워져. 그래서 종이 많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남세균도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바닷속에 산소가 풍부해져.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기 시작해? 대기 중으로 산소가 나가기 시작해. 대기 중으로 산소가 나갔으니까 이제 드디어 육상생물이 생길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자외선이 문제였어. 자외선이 문제였어. 그래서 남세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육상에 뭐가 생겨? 동물이 생겨야 되는데 육상으로 산소가 나갔단 말이야. 근데 어느 시점에 뭐가 생겨? 오존층이 생겨. 그래야만 육상의 생명이 살 수 있어. 밖에 산소가 많으면 뭐해? 나가면 뒤지는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줘야 생명체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 연약한 여린 생명체가 살 수 있단 말이야. 진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존층이 생성되고 드디어 최초의 육상생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뭐가 일어났냐? 판게아라고 해가지고 자, 이 세상, 지구에 흩어져 있던 모든 대륙들이 쾅 하면서 한 군데에 모여서 거대한 초대륙을 형성한 적이 있어. 단 하나의 단일 대륙을 형성한 적이 있어. 자, 그때 지구상 가장 컸던 대멸종이 한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시기가 지나서 걔네가 흩어질 때 다시 한번 대멸종이 일어나고요.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무슨 형태를 띠게 되냐면 오늘날 이런 지구의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극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되겠지? 이게 브리핑을 한 거고요. 자, 우리가 지질시대를 보기 전에 한 가지 막간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생물의 진화 과정. 요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구석탱이에다 적어놓으면 좋아. 동물과 척추동물과 식물에 한해서만 볼 거야. 생물의 진화 과정. 척추동물은 뭐에서 출발하게? 어류에서 출발합니다. 어류가 최초의 척추동물이야. 그리고 어양파조포라고 외우면 돼.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양파조포. 중1 때 대충 한번 봤던 내용일 거야. 아마 중1 때 뭐가 나왔었어? 원핵세포.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런 거 나왔단 말이야. 원생생물. 균계, 동물계, 식물계. 중1 때 마지막 단원에서 한 번쯤 배웠을 텐데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식물은 제일 처음에 해조류. 그리고 양치식물. 그 다음에 거치식물. 그 다음에 속치식물. 자, 그냥 적지는 않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류는 무엇으로 숨쉬니? 신체기관. 세 글자. 아가미로 숨쉬겠지? 자, 허파가 있기는 해. 근데 아가미로 숨쉬어. 양서류는 뭘로 숨쉴까? 양서류는 어류에서 파충류로 건너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대표적인 양서류 개구리가 있어. 어릴 때는 뭐라고 불러? 개구리 어릴 때. 올챙이라고 불러. 올챙이는 뭘로 숨쉴까? 물속에 살지. 아가미로 숨쉬어. 개구리가 되면 아가미가 사라져. 뭘로 숨쉴까? 코, 호흡기와 피부로 숨쉬어. 그래서 피부가 촉촉히 젖어 있어야만 해.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동안은 뭐가 변하는 거야? 호흡기가 변하는 거야. 아가미에서 피부나 폐로 허파호흡하는 애로 변하고 이제 아가미가 아예 없어지는 놈으로 변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호흡 방법이 변합니다. 자, 근데 파충류와 조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얘네는 변온동물이야. 이 앞에까지는 변온동물이야. 조류부터는 항온동물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변온동물, 예를 들어 대표적인 파충류 중에서 악어를 생각해보면 악어는 체온이 올라가면 늪으로 숨어요. 막 이렇게 늪으로 숨어서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체온이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서 눈 개슴칠하게 뜨고 햇빛을 이광용을 걸 즐겨.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서 햇빛을 받거나 햇빛으로부터 피하거나 하면서 체온을 조절한단 말이야. 어류도 어때? 어류. 자, 우리 겨울에도 살 수 있잖아. 여름에도 살 수 있지. 물론 겨울에 옷을 껴입고 여름에 옷을 벗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죽을 정도는 아니야. 엔간하면. 맞지? 근데 물고기는 1시간만 온도를 잘못 맞춰줘도 폐사하기도 합니다. 왜?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없어, 이 자식들은. 언제부터 생겨? 깃털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조류부터 스스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충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누구? 공룡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공룡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스테고사우루스라는 애야. 스테고사우루스. 너무 초딩 같은데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얘네들은 옛날에는 이거는 호신용인 줄 알았어. 육식동물에 어떻게 물겠어? 막 달려와가지고 위에서 왕 물을 거 아니야? 호신용인 줄 알았는데 한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한 10년 전쯤에 발견된 화석에서 뭘 발견했냐면 여기 혈관의 흔적을 발견한 거야. 혈관의 흔적. 여기 혈관 흔적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뭔 생각을 하게 됐어? 혈관이 있는 곳은 보통 뭐에 쓰이냐면 체온 조절로 쓰입니다. 체온 조절. 예를 들면 우리 중3 때 그거 배웠잖아. 호르몬의 작용과 신경계의 작용, 더울 때 추울 때 항상성 유지 이거 배웠었지? 우리가 추울 때 어떻게 돼? 피부 근처 혈관 축소. 더울 때 어떻게 돼? 피부 근처 혈관 확장 이렇게 하잖아. 그치? 확장하는 이유는 뭐야? 피부와 혈관을 가깝게 함으로써 혈액의 온도를 밖으로 방출시키겠다는 거잖아. 똑같아. 여기에 혈관이 흐르니까 여기에 햇빛을 받으면 몸이 쉽게 달궈져. 여기를 그늘에 갖다 놓으면 몸이 쉽게 식어. 요거를 이용했다라는 설이 있더라고. 아무튼 얘도 파충류의 한 종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룡은 파충류와 차이가 약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파충류와 가장 비슷한 종류였기 때문에 얘들은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네들을 뭐라 그래? 변온동물이라고 해. 여기서부터 뭐라 그래? 항온동물이라고 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새 따뜻해. 새 만져보면 엄청 따뜻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조류와 포유류의 차이는 뭘까? 포유, 젖먹이 동물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젖먹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아직 덜 성숙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이야. 자, 차이점은 뭐라고? 얘는 아예 모체와 분리돼서 알로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류부터 조류까지는 알로 나와. 아예 모체와 분리가 돼. 근데 포유류는 이 내부에서 수정란이 사실 알에 해당되는 거거든? 수정란, 알 상태로는 며칠밖에 안 지내? 7일밖에 안 지내. 착상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모체에 기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영양분 먹고 노폐물 뱉어내면서. 그지? 그리고 나와서는 뭘 먹어? 젖을 먹지. 그지? 그래서 포유동물과 조류의 차이점은 알로 나오느냐, 새끼로 나오느냐, 젖먹이 동물이냐, 알로 나오느냐, 요 차이야. 오케이? 이게 생명체의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이야. 밑에는 해조류는 바닷속에 사는 애들, 양치식물은 뭐냐면 포자로 번식하는 애들도 있는데 양치가 무슨 뜻일까? 양의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고사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요?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시인 고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고사리가. 뭐같이 생겼어? 양 이빨처럼 생긴 거야. 양이에요. 양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양치식물이에요, 실제로. 한자가 그래, 양치식물. 그래서 그런 식물, 거시식물은 뭐야? 겉에 씨가 있는 거야. 겉에 씨가 있는 거. 겉에 씨가 드러나 있는 거. 민들레. 겉에 씨가 드러나 있죠? 단풍나무. 겉에 씨가 드러나 있죠? 오케이? 그다음 속시식물은 뭐야? 과육에 감춰져 있는 거야. 사과. 대부분의 그 과일 있는 애들. 과일에 씨가 감춰져 있는 애들 속시식물이야. 진화한 거지.
거시식물은 어땠어? 바람에 흩날려서 번식하는 수밖에 없었어. 흩날려서 자기를 퍼뜨리는 수밖에 없었어. 근데 속시식물은 어때? 먹어. 동물이 먹어. 먼 곳에 가서 똥 싸. 그럼 어떻게 돼? 씨앗이 거기 심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진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양서류, 양치식물 세트로 알아두시고 파충류, 거시식물 세트로 알아두시고 조류, 포유류, 속식물 세트로 알아놓으세요. 양서류, 양치식물은 언제 번성했다? 고생대 때 번성했다. 파충류는 고생대 때 등장하고 중생대 때 번성했다. 조류, 포유류, 속식물은 중생대 때 등장하고 신생대 때 번성했다. 이걸 외우기 쉽게 하려고 미리 진화 과정을 써준 겁니다. 알겠지? 자, 지금부터 지질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지질시대 지금 실컷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디테일한 거. 시기, 수력 분포, 기후, 빙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멸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명체들 뭐가 살았는지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한번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갈자. 자, 참고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성캄브리안대는 전체 지질시대, 오늘날까 전체 지질시대 약 88%에 해당돼. 자, 몇 년 전까지냐면 5.39억 년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정도만 알아놓자. 얘는 약 88% 정도. 얘들은 퍼센트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으로 5억 년 전. 5억 년 전. 5.39억 년인데 그거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5억 년 전. 그 다음에 고생대는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2.5억 년 전 정도까지. 2.5억 년 전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중생대는 대략적으로 1.4억 년 전. 내 기억이 맞다면. 자, 디테일한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야. 자, 그러면 시기 차이를 보자. 자, 45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이니까 몇이야? 거의 40억 년이야. 고생대는 얼마야? 2.5억 년이야. 왜? 5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니까. 자, 그럼 중생대는 언제야? 잠깐만. 얘 틀린 것 같은데? 1.4가 아니라 0.6입니다. 0.6. 자, 시기별로 보자. 그럼 중생대는 얼만큼이야? 2.5에서 0.6이니까 1.9억 년이야. 여기는 0.6억 년이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로 뭐가 나오느냐? 시기는 갈수록 짧아졌다라는 얘기도 나와. 보기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시기는, 각 시기는 시간이 갈수록, 다음 시대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런 보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실제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88%, 뭐 6%, 몇 퍼센트, 1.4%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래서 42.5.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점점 짧아진다는 것만 알고 얘가 88%인 것만 알자.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 약 45에서 46억 년 전. 5.4라고 하지. 5.4억 전 정도. 자, 고생대는
5.4에서 이렇게 적을게. 귀찮으니까. 신생대는 0.66억 년 전부터 현재 시기입니다. 88%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4% 이렇게 됩니다. 1.4억이 아니라 1.4%였어. 자, 시기 적었고요. 저 그 다음 기후 볼게요. 기후. 자, 기후는 쉬워요. 뭐만 알면 되느냐? 빙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알면 돼. 아, 물론 기후가 어땠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심플해. 대체로 온난했다.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야. 대체로 온난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거기에다 플러스 뭐만 알면 돼? 빙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체로 온난했다 쓰고 빙하기 여부만 알면 되겠습니다. 빙하기 여부. 빙하기 여부는 꽤나 중요합니다. 자, 기후. 대체로 온난했다니까 안 쓸게. 대온. 대체로 온난했다. 여기는 조금 달라. 대체로 온난했다. 언제? 초기. 초기에는 대체로 온난했다. 그런데 중기 이후 뭐가 반복됐다? 간빙기와 빙하기가 반복됐다. 간빙기라고 하는 것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라는 뜻이야. 되겠죠? 빙하기 빙하기 사이. 자, 빙하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예 없었던 시기가 있고 반복됐던 시기가 있어. 자, 신생대 때만 반복된 것은 아니야. 성캄브리아대계 말기에도 반복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존재했어. 고생대 때도 말기 한 번 있었어. 근데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다. 자, 보통 우리가 다른 뭐 문법 같은 거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외만 외우면 되잖아. 그지? 대체로 빙하기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다 있었어. 언제만 빼고?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었어. 요거를 강조해주면 되겠죠.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시험에 내기 좋겠죠.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자, 고생대 때는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 얘도 말기에 수차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겠죠. 혹은 이런 거나 간빙기 빙하기가 반복됐다는 점이랑 빙하기가 반복됐다는 점, 그 다음에 빙하기가 없었다는 점, 이게 좀 특이하잖아. 이 두 개가 중요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보자. 수륙분포와 지각변동. 수륙분포. 자, 초기 성캄브리아 때 수륙분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겠지. 지각변동도 굉장히 활발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왜? 이때는 화석이 거의 없으니까. 되겠죠? 수륙분포 활발했어. 지각변동이 활발했으나 파악은 어렵습니다. 왜? 화석이 거의 없거든. 자, 고생대 때도 여전히 활발해서 그냥 계속 활발했다고 보면 되기는 해. 근데 고생대 때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활발했는데 말기에 판기아가 형성됐습니다. 초대륙인데 어떻게 됐다고 아까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말기에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쾅 하고 모이게 됐습니다. 단 하나의 대륙으로 모이게 됐어.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 시대들이 구분되는 게 보통 뭐다? 대규모 지각변동이나 대멸종을 기준으로 나뉜다 그랬지. 이 말기의 판기아 때문에 중생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되겠죠? 자, 중생대 때는 판기아만큼 충격적이진 않지만 판기아가 흩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슬슬 오늘날과 같은 수륙분포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성되었던 게
인도양이나 안데스 산맥이나 몇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인도양,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은 외우게 시키지 않을게. 이것도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어. 그러니까 들어놓기만 해. 아, 우리가 이름 들어봤던 것들은 다 판계가 흩어진 이유로 생긴 거구나. 안데스 산맥, 인도양, 로키 산맥이 이때 생성됐구나. 자, 신생대 때는 히말라야 산맥이 생성됐고 인도양이 더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산안드레아스 변동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자, 그때 가서 디테일한 것들은 학교에서 언급하는 것만 따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중요하겠죠. 흩어지고 그냥 뭐라고 퉁치면 될까? 오늘날의 지형들이 생성되기 시작. 이 정도. 자, 신생대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의 연장선이야. 그래서 오늘날과 거의 같아짐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다. 오케이? 대서양, 인도양,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이 활발했다. 그러니까 대륙 이동이 활발했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럼 수록 분포 봤다. 빙하기도 봤다. 기후도 봤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을 봐야겠지. 생물. 생명체들. 누가 살았는가? 자, 해양과 육지로 나눠볼 건데 자, 해양생물 많이 살았겠죠. 해양생물 굉장히 많이 살았겠지. 자, 크게 두 가지만 볼게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이게 이런 거야. 이게 바닷속이거든, 바닥이거든. 이런 데다가 약간 자기 신체 일부를 박아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런 해면체 같은 거야, 해면체. 이런 해면체 같은 거야. 이런 애들 막 여기서 이제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딱 꼬리 딱 박아놓고. 죽으면 쓰러져. 죽으면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넘어져. 바닥에 넘어져서 이렇게 존재해. 여기 뭐가 달라붙어?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뜯어먹기 시작해. 그 사이에 모래가 싹 덮여. 그럼 화석이 돼. 이게 바로 뭐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불리는 놈입니다.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름 이상하지만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최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또 슈퍼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와요. 누가 중요하다? 남세균 두둥 등장. 왜 중요하다? 얘가 뭐 하니까? 최초의 무슨 생물? 광합성 생물.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남세균도 화석을 남기죠. 아까 얘기했었지?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원래 맞는데 그냥 대충 외워. 스트로마톨라이트 입에 붙여야겠지? 외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입에 붙이는 것밖에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입에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 남세균 등장. 자, 남세균 주제에 몸에 딱딱한 부위도 없으면서 어떻게 화석을 남길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었죠. 누구의 점액질이 남세균이 생명활동을 하는 중에 나오는 점액질이 모래와 엉겨져서 굳어진 것이 나타나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것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없는데 간혹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 세균도 화석이 남나요? 아니, 그래서 세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균의 점액질이 모래와 돌멩이에 엉겨붙어서 만들어진 거란 얘기야. 그건 가능하잖아. 모래니까. 그죠? 자, 해양에. 그러면 대륙에 있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대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육지라고 바꿔 써야 되는데 지우기 귀찮으니까 너희는 육지라고 써. 육지엔 생명체가 없었죠. 당연히.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 사이에 오존층 생성 하면서 드디어 누가 발생해? 육상생물이 발생해. 물론 이때도 더 많은 것은 해양생물이었어. 여전히 해양생물이 훨씬 번성했었어. 육지생물이 태어났을 뿐이지.
오케이? 해양에는 누가 있었냐? 번성한 거. 갑주어. 내가 강조했었지. 해양. 고생대 때는 뭐다? 양양충충이다. 고생대는 뭐다? 양양충충이다. 갑주어. 양양충충이라 그랬지. 자, 충충이부터. 방추충. 그 다음에 삼엽충. 오케이? 번성. 자, 이제 육지로 가자. 오존층이 생성됐기 때문에 누가 등장했어? 양양충충, 양서류. 양양충충, 양치식물. 고생대 뭐라고? 양서류, 양치식물 번성이라고. 되겠지? 그 다음에 양양충충, 대형곤충. 대형곤충, 그 잠자리, 우리 키만한 잠자리 그런 것들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양충충, 방추충, 삼엽충, 대형곤충, 충, 양서류, 양치식물, 양.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됐다? 번성했다. 플러스 등장한 놈들이 있습니다. 등장. 새로 등장한 놈들이 있어요. 누가 등장했다? 이 다음. 양양했으면 그 다음 뭐야? 파충류, 거시식물. 파충류, 거시 등장. 출현. 얘네 이제 어디로 가겠니? 여기서는 번성으로 가겠죠. 그지? 응. 자, 중생대 때 약 2.5억 년에서 0.66억 년 전 공룡이 살았던 전성기죠. 대체로 온난했으며 빙하기가 아예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지? 초기에는 판기아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약간의 대멸종을 겪었지만 판기아가 흩어졌다는 것은 육지가 흩어지면서 다양한 환경이 생겼다는 거야. 다양한 환경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생물 종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지금이 종수는 더 많기는 해요. 하지만 대형 동물이면 뭐며 역대급 이전의 시기는 없었던 호황기를 맞은 시기입니다. 생명체들의. 자, 그래서 해양에는 뭐가 생겼을까? 해양에는 한 가지만 알면 돼. 이때는 암모나이트. 바다를 지배해버렸어. 뒤덮어버렸어. 암모나이트. 물론 이때만 잠깐 살다가 신생대가 가기 전에 멸종해버렸지만 아무튼 암모나이트가 번성했습니다. 자, 육지에는 방금 출현했던 거. 누구? 고생대 때 출현했던 애들이 뭐 하기 시작할까? 번성하기 시작하겠지? 누구였어? 파충류, 거시식물. 어떻게 된다? 번성한다. 되겠죠? 그리고 공룡 대번성. 공룡이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 누가 출연해줘야겠지? 다음 누구 차례니? 파충류, 거시식물 번성했으니까 다음 누구야? 조류, 포유류, 속시식물이 출연할 차례겠지? 조류 하고 소형 포유류, 속시식물 출현. 조류와 소형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나마나 또 어떻게 했겠니? 그 다음 시즌에 번성했겠죠. 자, 신생대가 왔어요. 0.66년 전이고 이때부터는 온난한 기후가 살짝 수그러들면서 간빙기와 빙하기가 접어들었어. 빙하기가 계속 반복되었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해서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간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복됐다고 하지만 작년에 빙하기, 올해 간빙기, 내년에 빙하기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 지질시대는 규모가 일단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억년이야, 억년. 최소 단위가 몇백만 년이란 말이야. 10만 년 후에 다시 빙하기가 올 수 있겠지. 근데 그때 인류가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그지? 그래서 지금이 간빙기지만 빙하기 걱정을 할 필요는 딱히 없어. 빙하기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멸종을 할 테니까. 화성에 살고 있으면 모를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간빙기라는 거. 자, 그래서 간빙기와 빙하기가 반복됐고 현재 어떤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양이 넓어지고 대서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되겠죠? 자, 이때 번성했던 건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매머드나
화폐석 이런 것들이 번성했다 그랬지. 자, 해양은 그냥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있는 거 뭐? 화폐석이 번성했다. 다른 것들은 지금과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때 상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화폐석이 번성했습니다. 자, 지금은 없어요. 화폐석은. 지금은 멸종했어. 신생들 때 나타났다가 멸종한 놈이야. 자, 그 다음에 육지로 갑시다. 육지 방금 출연했던 거 얘네 이제 번성해야겠죠. 조류. 이제 소형이 아니라 대형 포유류. 그 다음에 속시식물 번성. 번성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매머드 번성. 검치호 이런 것들도 번성. 그리고 또 누구 등장? 이제 초기 인류 등장. 초기 인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우, 많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대멸종. 시험 문제에 빠짐없이 최소 미니멈 한 문제는 예외 없이 언제나 등장하는 게 있어. 대멸종입니다. 두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자, 대멸종 시기는 아마 우리 그래프로 잘 나와 있을 때 우리 교재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5페이지. 두세 장 넘겨서 5페이지. 대멸종 그래프가 있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거는 내가 쓰지는 않을게요. 거기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5페이지에 가장 밑에 대멸종과 생물계의 변화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지구에 존재하는 해양생물과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해양 기준으로 했어. 육지로 해도 되지만, 자, 아예 고생대 때는 지구에 육지생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육지를 굳이 구분을 두지 않고 해양생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1차 언제야? 고생대 초기. 2차 언제야? 고생대 중기. 3차 언제야? 고생대 말기. 그래서 고생대 때는 총 몇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고생대 때는 총 대멸종 3회입니다. 언제? 초기, 중기, 말기에 모두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말기의 대멸종이 가장 주목받고 가장 크리티컬했던 대멸종이야. 지구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대멸종입니다. 거기 그래프 봐봐. 1차, 2차 때 깔짝했는데도 대멸종 취급받아. 깔짝했는데 대멸종 취급받는 이유는 보통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지구상에 6종이 살고 있었어. A종, B종, C종, D종, E종, F종 살고 있었어. 각각 100마리씩 있었어. 잘 살고 있는데 대멸종이 왔어. 6개 중에서 한 종족만 멸종이 됐거든? 애게! 그럼 600개체 중에서 100개만 멸종된 거니까 500은 남아있는데 어떻게 대멸종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그래프에 함정이 있어. 쟤는 개체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뭘 나타내는 거야? 종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종이 멸종될 때 다른 종들은 멀쩡할까? 얘가 100이 감소했어. 그럼 얘는 90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80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하지만 어떤 거는 반 정도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지. 거의 영향 안 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처음에 600이었는데 지금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210이야. 반도 넘게 날라갔지.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종이 하나만 멸종했다라고 해서 애게 다른 거는 멀쩡한데 이게 무슨 대멸종인가요? 아니지. 얘 멸종당하는 건 다른 애들은 멀쩡했겠냐고. 살아남았을 뿐이지. 그럼 반 이상 작살이 났지? 이러면 대멸종 맞잖아. 그래서 그럼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3차 대멸종은 얼마나 심각한 거야? 종이 대부분 날아갔어. 어마어마한 대멸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멸종입니다. 오케이? 삼엽충을 비롯해서 해양생물의 대부분이 싹 다 멸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여러 가지 지각 변동도 있었지만 뭐 때문에? 판게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게아라는 게 왜 대멸종을 불러온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기본적으로 대륙이 흩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구가 이렇게 있어. 대륙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 그럼 여기는 무슨 생물? 고산지대에 사는 생물. 고산지대 생물.
평지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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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가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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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생물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얘들이 무엇으로 합쳐져? 하나로 굼 하고 합쳐집니다. 그럼 일단 누구는 다 죽는다고 봐야 돼. 여기에 살고 있었던 해양생물도 다 죽는다고 봐야겠지. 해양생물도 죽고 해안생물도 싹 다 멸종당한다고 봐야겠지. 여기는 그나마 양호해. 조금 나가면 뭐가 있으니까 해안가가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예 자기가 살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한 거야. 그지? 예를 들면 여기에 가재가 살았다고 생각해봐. 조개가 살았다고 생각해봐. 갯지렁이가 살았다고 생각해봐. 아예 타협이 없어. 살 수 없어 그냥. 그럼 대멸종인 거야. 방금만 해도 뭐였어? 바닷가였는데 닫혀버리면서 육지 한가운데가 돼버린 거야. 대멸종이 일어났겠지. 그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 부딪히면서 멀쩡했겠어? 으드드드득 하면서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온갖 잡다한 일이 다 벌어진 거야. 바다라고 멀쩡했겠어? 바닷속에 해저화산도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싹 벌어지면서 3차 가장 큰 3차 대멸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무자비하지.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한 종만 멸종됐다고 해서 다른 종이 멀쩡한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3차 대멸종 정도 되면은 해양생물 대부분이 날아갔다고 보는 거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4차 대멸종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다시 한번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분리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좋은 건데 이 과정에서 또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겠지. 이러면서 분리된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몇 억 년 단위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합쳐진 여기서 또다시 육생생물이 번성을 잠깐 했을 텐데 흩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바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 또다시 깨꼬닥이잖아. 또다시 깨꼬닥이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니?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지. 왜? 갑자기 뭐가 벌어진 거야? 여기서 환경에 적응한 강인한 생명체들만 남았는데 갑자기 뭐가 다양해졌어? 환경이 다양해지니까 엄청나게 종의 분할이 일으키기 시작해. 그래서 해양생물. 나는 원래 해양생물이 아닌데 해양생물 돼야지. 왜냐면 강인한 개체들만 살아남았잖아. 그지? 해양생물도 되고 고산지대 생물도 되고 평지생물도 되고 늪지생물도 되고 열대우림 생물도 되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으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그래프가 올라가게 됩니다. 되겠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런 거기보다도 자, 정리를 한번 해줄게. 디테일한 건 그 밑에 표를 보면 되겠지만 자 1차, 2차, 3차는 언제 고생됐대. 4차는 언제 중생됐대. 중생됐대. 5차도 언제 중생됐대. 신생 때는 대멸종이 없었다. 성캄브리아 때는 왜 없었냐? 애초에 대멸종 할 만한 생명체 자체가 거의 없었어. 성캄브리아 때는 단서도 없지만 자 이렇게 나뉜다. 가장 중요한 대멸종 언제? 요거. 가장 큰 대멸종이었어. 뭐 때문에? 판게아 때문에. 그래서 바다생물 대부분 멸종했다. 얘는 뭐 때문에? 판게아 분리 때문에. 이건 판게아 형성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생물종이 늘기 시작해. 분리된 이후로. 생물종이 늘다가 요거는 자 얘는 두 번째로 큰 대멸종이었는데 공룡이 싹 다 멸종했거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생명체가 싹 다 멸종하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지금도 억측이 난무하잖아. 근데 여기는 다 때려 넣으면 돼. 자, 운석 소행성 충돌도 있었고 화산 폭발도 있었고 빙하기는 아니지만 어떤 화산 폭발을 비롯해서 대규모 지각 변동들 한꺼번에 융기한다든가 한꺼번에 침강한다든가 바다가 땅이 되고 땅이 바다가 되는 그러니까 땅이 바다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적혀 있을 거야. 다 때려 박혀 있지. 판게아 5차 대멸종에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이 있지만 이거 외에도 모든 요인들이 다 버무려져 있어.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서 마지막 5차 대멸종은 공룡이 멸종했다는 점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 한순간에 대멸종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3차가 제일 중요하고 뭐 해양 무산소화 등등 있지만 그것까지 너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칠판에 적혀있는 걸 너네가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이 파트는 만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 디테일한 것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자,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선캄브리아대는 어떤 시기다?
화석이 거의 없었던 시기로서 단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알기 어려우나 지각 변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수차례 빙하기가 있었으나 큰 타격은 없었어. 애초에 빙하기는 바다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하는데 육지에 빙하기가 있어봤자 뭐야? 육상생물이 아예 없는데. 오케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양생물이 대부분이 번성을 했으나 처음보다 그러니까 이 이후보다는 아니야. 번성한 게 나름대로 번성했으나 훨씬 양이 적을 때야. 종이 적을 때야. 왜? 남세균이 태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성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남세균이 등장을 했어. 이 남세균 하나가 지구 환경을 아예 바꿔놨다고 보면 돼. 남세균이 광합성하기 시작해. 산소가 풍부해져.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번성하고 진화하기가 좋아져. 그럼 진화해서 다양한 생물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산소가 넘쳐 흘러 대기로 나가기 시작해. 오존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오존층이 생기고 산소가 풍부해지니 육상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고생대로 넘어가면 약 5.39억 년 전에서 2.5억 년 전까지의 시기로서 전체 지구 생애의 6. 몇 %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빙하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언제? 말기에 있었어, 빙하기가. 그 말기에 빙하기가 있을 때 뭐도 있었어? 판개양송도 있었어. 그래서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대체로 온난했고, 지각변동도 활발했고, 그래서 이때 생겼던 건 양양충충을 외워라 그래서 방추충, 삼엽충, 갑주어 이런 것들이 번성했고 완종류도 번성을 했습니다. 되겠지? 자, 그리고 육지에서는 양서류가 번성했고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대형 곤충류가 번성을 했다. 이때 출현한 것은 그 다음 진화 단계인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중생대로 가서는 훨씬 짧은 한 4% 정도 될 거야. 4% 정도 되는 시기로서 대체로 온난했고 빙하기가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다는 게 큰 특징이야. 이때는 공룡이 이제 줄을 이루는 그런 시기였어. 그리고 판기아가 터지면서 슬슬 지금과 같은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인도양 등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굉장히 그러니까 활발했어. 이때도 저때도 그렇지만 이때도 대륙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해양에서는 암모나이트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고 육지에서는 공룡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고 이전 시기인 고생대 때 출현을 했었던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출현하게 된 게 다음 진화 단계인 조류나 소형 포유류나 혹은 속시식물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기에 약 지구 생애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신생대 때. 이 신생대 때는 처음에는 온난화였으나 나중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금도 간빙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 지각빈동과 지각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이나 인도양이 더 넓어진다라든가 대서양이 벌어진다라든가 이게 다 신생대 때 들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해양 구조 5대주 6대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되겠지? 그리고 해양에서는 화폐석이 번성했고 지금과 같은 해양 생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육상에서는 자 지금은 없는 매머드 그리고 대형 포유류, 검치호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번성하기 시작했고 아까 중생 때 출현했던 속시식물이 또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조류도 번성하고요. 포유류도 번성하고요. 그러면서 누가 출현했다? 초기 인류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케이? 참고로 이거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잖아. 백인 우월주의.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덩치도 작고 왜소하고 구부정했어. 근데 다른 인종이 있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말고 이름이 뭐더라?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종이 있었어. 걔네는 덩치도 크고 골격도 굉장히 단단했어.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유럽 백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후손이고 너희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이야 라고 뭐 흑인이나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황인들한테 말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의해서 멸종당했어. 왜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들은 지구력이 강했고 수명이 조금 더 길었고 집단 생활에 능했어.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신체 능력은 좋았으나 집단 생활이 조금 약했어.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가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소한 150명 정도씩은 부락을 이루고 그리고 현대 인류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류가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할머니의 존재래. 근데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웃기잖아. 할머니의 존재 때문에 인류가 번성했다고?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남성들은 그 당시에 어땠어?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하다가 죽기 일쑤였어. 그럼 생활의 지혜는 남성들한테 있어? 없어? 없어. 농경사회를 꾸리고 가정을 일구고 하는 건 그 시대에서도 여성들이었어.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물론 중요한 역할이지. 수렵하고 채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나 그러니까 이 부락의 어떤 생존 방식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던 거야. 그지? 밖에 밥벌이를 하러 나간 거지. 죽기도 쉽고. 그럼 이제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지혜를 손녀 세대, 손주 세대, 손자 세대한테 물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인류학자들이. 뭐 우리 여기 시험 보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냥 최신 이제 인류학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생각나서 이야기한 거고요. 아무튼 간에 신생대에 이제 초기 인류가 형성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 진화를 이뤄서 되겠죠. 자, 이것들을 다 외우고 있으면 되고 중요한 것보다 대멸종이다. 대멸종은 고생대 때 3번 있었는데 말기의 판기아 행성 때문에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4차는 대멸종이 분리되면서 중생대 초기에 있었고 중생대 말기에 뭐가 있었다? 공룡들과 아모나이트를 싹 다 멸종시킨 마지막 5차 대멸종이 있었다라는 거.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앞에는 봐가면서 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봐가면서 하면 될 텐데 내가 넘기면서 몇 가지 화석만 좀 볼게요. 화석만. 그리고 아마 지질시대 이거 6번이나 8번 같은 것도 질문으로 많이 나올 텐데 풀어와서 질문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8페이지에 화석이 11번 같이 친절하게 어떤 화석인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11번처럼. 근데 안 알려주는 문제도 너희가 맞춰야 돼. 학교 시험에서. 자, 9번도 알려줬어. 근데 10번 안 알려줬지? 기억이 뭐야? 삼엽충. 니은이 뭐야? 암모나이트. 디귿이 뭐야? 화폐석. 이런 거 맞춰줄 수 있어야 돼.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뒤에도 넘겨보자. 9페이지 14번. 14번에 1번 뭐야? 암모나이트. 2번 뭐야? 삼엽충. 3번? 화폐석. 4번 공룡. 5번 매머드. 자, 16번에 A는 뭘까? A가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아까 그 점액질 있지? 점액질이 모래와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A가 스트로마톨라이트야. 그래 보이죠? 점액질과 무슨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버무려져서 그렇게 굳어지게 됐다. B는 누구의 화석일까? 새 발자국처럼 생겼는데 공룡 발자국. C가 멸종한 족의 조상, 완종류입니다. 완종류. C가 완종류. D가 아마 익룡처럼 보여요. 그지? E가 매머드가 되겠고. 어이없지? 화석에 보고 맞출 수 있을 공부도 해야 된다라는 게. 자, 그리고 18번도 한번 봅시다. 가는 누구 같아? 공룡이니까 무슨 시대? 중생대. 나는 언제 갔니? 이게 선캄브리아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암모나이트가 있나? 내 것도 복사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아, 내 거 복사 안 된 거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아, 여기도 흑백이네. 근데 성캄브리아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거기 세워져 있는 풀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야. 아까 땅에다가 자기 꼬리 심고 살아가는 동물이라 그랬지? 거기 세워져 있는 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야. 그래서 얘는 성캄브리아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파리도 있고요. 다는 매머드네. 신생대. 라는 보니까 뭐가 보이니? 뭐가 안 보이긴 하는데 삼엽충이 좀 보이네요. 그럼 라는 고생대라고 볼 수 있겠지. 가 중생대, 나 선캄브리아대, 다 신생대, 라 삼엽충이 보이니까 고생대. 이런 식으로 찾아서 푸는 문제들이야. 알겠니? 그래서 그림을 보고 너희들이 뭔지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19번도 가는 삼엽충이고 나는 화폐석이겠고요. 그래서 20번에 가는 뭐야? 산호화석이야. 나는 고사리 화석이야. 이런 것들도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되겠고. 응? 달라고? 보내줄게. 자, 30번 보자. 13페이지 30번. 대멸종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생물의 수, 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1차 대멸종, 2차 대멸종, 3차 대멸종이 포함되어 있는 A 시기는 언제부터? 선캄브리아대를 포함한 고생대. 주로 고생대겠지? A 시기는 고생대. B가 뭐야? 중생대. C가 신생대가 되겠지. 자, 기억. A는 선캄브리아 시대.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고생대야. 고생대.
고생대야.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말기에 일어났다. 말기에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생대이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은 비시대 말 공룡이 멸종했던 5차 대멸종이지 비시대 말의 생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은 소행성 충돌 때문이다. 맞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맞다고 봐야겠죠. 소행성 충돌을 언급했으면 니은 맞습니다. 디귿 C시대 언제야? 신생대죠? 이 시대에는 속시식물과 공룡이 번성하였다. 아니지. 공룡은 언제? 중생대. 속시식물은 언제? 이 시기가 맞아. 속시식물은 이 시기가 맞는데 공룡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다.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고난도 정보 몇 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자, 자료 해석 문제를 볼 건데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것들은 이제 너희가 슬슬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좀 생소한 것들을 보자. 6번 봅시다. 6번. 15페이지 6번. 그림은 지구 탄생 이후 생물체의 출현에 따른 대기 중 산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자, 아주 친절하게 다 적혀있어. 이렇게 친절하게 안 적혀도 우리 풀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지구 탄생이 있어요. 기억, 최초의 생물 출현. 이것은 남세균은 아니겠죠? 최초의 바다 생물이 출현했겠다. 니은, 광합성 생물 출현. 이 니은이 누구 출현이야? 남세균 출현이 되겠지. 그리고 A 시기를 지나서 산소호흡 생물 증가. 이것은 아직까지 언제야? 아직까지 바닷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호흡 생물이 증가하면서 점점 생명활동 효율이 좋아져서 생물체가 번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졌지만 바로 뭐가 생길 수는 없어. 바로 육상생물이 생길 수는 없어. 일단 뭐가 이루어져야 돼? 오존층이 형성돼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B 시기를 지나서 육상생물 출현이 등장했네. 따라서 B 시기에 뭐가 일어났다? 그렇지. B 시기에 오존층 생성이 일어났다라는 거. 자,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기억이 퇴적돼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발견했는데 아니죠. 최초의 생물은 남세균은 아니었을 거야.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A 시기면 언제야? 남세균이 출현한 이후 산소호흡 생물의 증가. 여전히 아직까지 성칸브레아 됐대야. A는 A 시기에 니은에 의해서 대기 중 산소 양이 증가한다. 이것은 맞죠. 니은은 남세균이고 A 시기에 그것에 의해서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맞아. 아직 육상생물이 생길 수는 없지만 증가한 것은 맞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B 시기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감소했다. 그렇지. B 시기에 뭐가 일어났다? 오존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대기 중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감소한 것이 맞게 되겠죠. 자, 7번 자료도 봅시다. 자료 해석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7번. 그림 가는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된 산호 화석의 위도별 분포를 나는 현재 산호가 서식하는 위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문제 낚이면 안 돼요. 가 보니까 산호 화석이 어디서 발견되니? 현재 위도별 분포가. 자, 남위. 자, 거기 보니까 N이라고 써있는 게 북위입니다. S라고 써있는 게 남위입니다.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북극 지방까지 산호가 발견돼. 적도를 기준으로 그 남위 30도 지방까지 산호가 발견돼. 자, 그럼 이거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나랑 비교해봐. 나에서 현재 살아있는 화석 말고 살아있는 산호는 어디 분포해? 남위 30도에서 북위 30도 따뜻한 지방에만 분포해. 이거 보고 낚시를 당하면 안 되겠지. 자, 보기에 분명히 이런 게 나올 거야. 자, 보기에 이런 게 나와요. 과거의 산호는 추운 지방에도 서식했다. 맞아, 틀려? 가를 보니 과거의 산호는 추운 북극에도 서식했다. 이러면 낚이는 거야. 뭐라고 해야 돼? 분명히 북극은 과거에는 따뜻한 지방이었을 거야. 하지만 대륙의 이동에 의해서 산호 화석을 가지고 올라간 거지. 산호가 추운데 살았던 게 아니라 따뜻한 지방에서 생성된 지층이 북극으로 이동을 한 것뿐이야. 되겠죠? 자, 이제 1번부터 읽어봅시다. 고생대 산호는 극지방에서 살 수 있었다. 이게 틀렸죠. 니은 지질시대 동안 산호의 서식 환경은 바뀌어 왔다. 이것도 틀렸죠. 서식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지각이 이동한 거야. 되겠죠? 2번도 틀렸어. 3번 고생대 산호와 현재 산호는 전혀 다른 종류도 아니죠. 똑같은 종류야. 3번도 틀렸고 4번 고생대 이후 산호는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했다?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산호 화석이 이동한 거지. 산호가 이동한 것도 아니고. 되겠죠? 5번이 맞아야만 하겠는데 5번 고생대 이후 대륙이 이동함에 따라 화석이 생성된 지역도 함께 이동했다. 그렇지. 화석이 생성된 지역이 함께 이동해서 북극에서도 산호가 발견됐을 뿐이죠. 5번이 맞게 되겠다. 자, 넘어가서요. 9번 볼게요. 이것도 오해가 좀 많아. 쉬운 문제인데 오해해서 틀린 애들이 좀 많아. 자, 그림은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100cm의 종이띠에 나타낸 거다. 환산해야 됩니다. 표는 지질시대의 시작연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거. 현재가 92cm야. 애들이 왜 오해를 하냐면 이 100cm를 다 포함한 게 46억 년인 줄 알고 애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아니야. 그 뒤에 8cm는 잘라놓고 봐야 되는 거야. 92cm까지가 현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뒤에 8cm는 갖다 버리는 거야. 자, 그럼 신생대 0.660 년 등등등 있는데 보기를 바로 보자. 기억. 1억 년의 기간은 종이띠에 2cm에 해당된다. 자, 맞겠지. 왜? 46억 년을 92cm로 환산해봐. 그러면 2cm당 1억 년이야. 맞아요. 나눠보면 2cm당 1억 년이야.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겠다. 니은. 종이띠에 70cm, 80cm 구간 상업중이 번성했던 시기에 속한다. 자, 70, 80cm는 언제니? 이것은 수학해야 됩니다. 수학. 70, 80cm면 몇 억 년이야? 0부터 출발해서 46억 년 전이야. 그러면 70, 80cm면 언제야? 반으로 나눠야 돼. 반으로 나눠야 돼. 자, 그러면 이때로부터 몇 억 년 후? 35억 년 후. 즉 11억 년 전. 자, 40이면 이때로부터 몇 억 년 후? 40억 년 후. 왜? 2cm당 1억 년이니까. 40억 년 후야. 그럼 몇 억 년? 6억 년. 이때 여전히 뭐야? 여전히 성캄브리아드야. 왜? 5.4억 년부터 고생되니까 요 80cm, 70cm, 8cm 여전히 뭐야? 여전히 선캄이야. 선캄. 되겠어? 그걸 알고 니은 읽어보자. 종이띠의 70, 80년대 구간, 70cm 구간, 80cm 구간은 삼엽중 번성 아니죠. 삼엽중은 언제야? 고생대예요. 아직 고생대 아니야. 지금 선캄브리아드야. 니은 틀렸습니다. 여기에 많이 낚입니다. 자, 디귿. 전체 지질 시대 중 선캄브리아드 시대가 차지하는 기간의 종이띠의 길이는 80cm보다 짧다.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선캄브리아드는 언제까지 이어져? 46억 년에서 언제까지? 5.4년이지만 그냥 대충 6억 년이라고 쳐주자. 오케이? 쳐줘도 얼마 동안 지속돼? 최소 40억 년 이상 지속돼.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몇 센치? 최소 80cm 이상을 차지해. 맞죠? 그지? 그럼 디귿은 틀리게 되겠지. 짧은 게 아니라 좀 더 깁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은데 많이 틀려요. 그래서 기억만 받게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 마지막 10번까지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10번. 그림은 지구의 나이 46억 년을 24시간의 지지시계로 대비하여 나타낸 것이다. 삼엽중이 번성하였던 기간과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시기. 자, 삼엽중 번성 언제야? 고생대. 암모나이트 멸종한 시기 언제야? 중생대 말. 되겠지? 자, 기억. 번성하였던 기간 고생대니까 언제? 5.7에서 2.45. 언제니? 약 21시에서 22시 반. 1시간 반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3, 4번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다. 기억은 아무래도 0.9시간, 3시간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3, 4번 중에서 고르면 되겠다. 자, 니은. 니은은 암모나이트 멸종한 시기 언제야?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23시 반 정도가 되겠네? 23시, 24시. 그렇지. 그러면은 4번이 답이 되겠지. 오케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생소한 것 뿐이죠.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푼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16페이지까지 숙제. 답지는 따로 보내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